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LL입니다. 송독수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1453페이지 로마적원 보증금 권리금 보겠습니다. 사마LLTV 1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적원 보증금 및 권리금 일본의 서설. 부동산의 임대차, 특히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 채권과 장차 생길지도 모른 건물의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하여 실제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그러한 목적으로 이른바 보증금이 수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임차물의 가치 외에 장소적 이익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그 대가로서 권리금을 수수하는 일도 자주 있다. 그런데 이들 문제에 관하여 민법은 전혀 규율한 바가 없으며 특별법에 약간의 규정을 두어져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 문제는 대부분 학설 판례에 맡겨져 있다. 보증, 2번의 보증금. 양가 1번의 의미성질. 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차, 특히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나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이다. 보증금의 성질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 문제는 보증금 반환 채무의 발생 시기, 증명책임 등과도 관련된다. 학설은 방가로마 7번의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한 때에 임차인의 채무기행이 없었을 것을 정지조건하는 정지조건부 반환 채무를 수반하는 금전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견해와 방가로마 7번의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반대 채권의 존재를 해주거나 반환된다는 견해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발생 시기에 관하여 처음에는 임대차 종료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건물 인도시라고 한다. 그리고 보증금에서 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이 공제 주장을 해야 하고, 다만 그 발생한 채권 소멸하는 문제는 임차인이 주장 증명할 것이라고 한다. 자, 학설이 일단 나오니까요. 보증금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학설이 판례가 전화번호로 바뀌거나 그러면 두 개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견으로 본래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차물 인도시까지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부터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되는 것이다. 따라서 엄격하게 말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차물이 반환된 후에 임차인이 채무를 지한 나머지에 관하여 발생한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임차물 반환 시 생기고 임차물 반환의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증명책임은 판례에 틀림없다. 요컨대 보증금은 임차물이 반환할 때에 임차인이 채무를 지한 나머지에 관하여 반환하기로 하고 교부한 것이며, 따라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차물 반환 시에 잔액에 관해서 생기고 잔액을 확정하는 때에는 증명은 판례에 의해야 한다. 그리고 임대인이 그 피담보 채무의 연체차인 연 1454페이지 채관리규정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주장, 증명을 하여야 하며,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임차인이 주장, 증명을 해야 한다. 양가 2번의 보증금 계약. 보증금은 보증금 계약에 의해서 수된다.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의 종된 계약인데 보통 임대차 계약 시 함께 행하여진다. 그러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보증금 계약은 계약금 계약과 달리 낙성 계약이다. 보증금 계약의 당사자는 보통 임대인과 임대인이나 임차인 대신 제3자가 당사자로 될 수도 있다. 양가
양가 3번의 보증금의 효력. 보증금은 차임채권, 임차물의 멸실, 훼손,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도 임대인의 모든 채권을 담보한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 명백하고도 명시적인 반대 확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모든 채권액이 별도로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으로부터 당연히 공제된다. 보증금이 수된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될 때까지 연체한 상대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보증금이 수된 저당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저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종료하였는데 저당권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른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전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등의 상당액이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면 물론 저당권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에도 그 채권집행 절차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차임분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면 전전하는 차임채권 등의 상당액은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그러나 임대차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기록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그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할 것인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연체 차임 공제 등의 별도 의사 표시 없이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는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피담보 채무 상당액은 1455페이지 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을 반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의사 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에서 그 피담보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위반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임대차 보증금에서 그 피담보 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 채무의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는 데 관하여 임차인이 주장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니은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 책임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기한 임료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 책임도 임차인에게 부담한다. 양가 지급 판례에 의하면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임차인이 임대인 명의로 사용한 전기, 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전기 동력선이 끊기고 임대인 명의의 전화 가입권이 말소됨으로써 인하여 생긴 손해도 공제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차임채권의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차물이 반환될 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차임채권 상당액도 당연히 공제되고 임차보증금 채권을 피전부 채권으로 하여 전보 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 전보 명령이 유효하다고 한다. 양가로 리을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그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회복 비용 및 차임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의 발생함으로 이를 반환할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고 한편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하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이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양도 통지를 하였어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위해 소송 비용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보증금이 공제되어야 할 채무액이 부족한 때에는 일단 보증금으로 법정 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되고 나머지 채무는 존속한다. 한편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에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지체하거나 건물을 훼손한 경우에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가? 이는 계약의 해석의 문제이나 불분명한 때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는 다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보충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새겨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그 이자가 1456페이지 임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후자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또 연체에 따른 채무규정 책임을 면할 수도 없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때에도 임차물이 반환되지 않는 한 연체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임대차의 무기시의 갱신이 있는 경우에 보증금은 제3자가 제공하는 것을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왜냐하면 보증금은 제639조 2항의 담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임대차의 존속 중에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도되고 임대인에게 양도 통지가 된 경우에는 그 후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의 갱신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무기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양가로 4번에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의 승계. 부동산 임대차가 등기되어 있거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임차인은 토지의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그 경우에 보증금에 관한 권리 의무도 신소유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다만 구소유자에게 보증금으로 담보된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것이 공제된 나머지만 승계된다. 양가로 5번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임차물 반환 시에 채무를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발생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판례는 임차인이 동시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한 경우에 그 점유는 불법 점유라고 할 수 없어 그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이라고 한다. 이때 부당이득은 차임 상당액이다. 그러나 임차인이 점유한 경우에도 그것이 단지 보증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임차인이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수익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실질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양가를 위한 판례는 임차인이 부인한 원상회복 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해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거액의 잔존 보증금 전액에 1457페이지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공평이 관념이 반하여 부당하다고 한다. 양가로 디귿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 목적물이 타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이 목적물의 반환 청구나 임료 내지 그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면 물론 임대차 종료 이후부터 부동산 명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전후 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범위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였다가 임대차 및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에 전차인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기일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무조건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것과의 상환 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그 목적물을 임대인이 동의하되 직접 넘긴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그 경우 임차인이 그 행위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인도할 것을 사실적인 실행의 면에서 간략하게 한 것임으로써
법적으로는 두 번째 인도가 행해야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역시 임대차의 관계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목적물 반환 의무는 이로써 제대로 이용되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양가로미온 임차인의 임차 건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중 미지급 원리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동시한 관계에 있는 이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의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위하여 임차인의 건물 명도 의무가 지체에 빠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명도를 지연할 경우 지급키로 한 약정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번의 권리금은 주로 도시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임차물을 가지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임대차가 종료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해지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권리금 중 잔존기간에 대항하는 금액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실제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면서 양수인이며 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는 판례도 인정한다. 나아가 판례는 전대차 계약이 그 기간 중에 해지된 경우는 전대인은 잔존기간에 대항하는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의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적법하게 행해줄 수가 없어서 문제이다. 그 때문에 민원 중에는 임대인이 고액의 권리금을 받는 경우 1458페이지 임차권을 양도할 권능을 임차인에게 준 것으로 새기기도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관하여 권리금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 결과 전술한 이론이 동법에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해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에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모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이용될까라고 볼 것인 바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나 임차권 양도 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이지만 임대차 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나간 감이 없지 않은데요. 조문과 판례 위주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